평생 마크. 나다니엘 호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에일머라는 과학자가 있었다. 에일머는 당시 자연 철학에 관한 모든 분야를 통달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애지중지하던 실험실을 조수에게 맡기고 한 아름다운 여인에게 청혼을 했다. 그건 마치 그동안 과학에 기울여왔던 열정이 한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투영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너무나 평범한 어느 일요일 저녁에서였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에일머와 조지아나 부부는 식사를 끝내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아름다운 조지아나의 발그레한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에일머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조지아나? 당신 뺨에 있는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사실 사람들이 이 점을 나의 매력이라고도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다른 얼굴에 있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당신에게는 안 돼. 사랑스런 조지아나. 당신은 자연의 손이 빚어낸 가장 완벽한 사람이잖아. 그러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흠이 된다고. 내게는 그 점이 완벽한 옥의 뒤로 보여서 말이야. 볼 때마다 충격이라고. 아니, 충격이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왜 저와 결혼했어요? 충격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다니요. 사실 조지아나의 뺨에는 특이한 반점 하나가 있었다. 평상시 건강하고 발그레한 상태에서는 그 반점은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씩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면 그 반점은 여지없이 또렷해지곤 했다. 마치 흰 눈 위에 진홍빛 얼룩처럼. 한때 조지아나도 자신의 그 반점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었다. 엄마는 왜 날 이런 얼굴로 낳으셨어요? 조지아나. 그게 무슨 소리니? 처음 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나 너의 뺨에 조그만 손자국을 남겼단다. 그리고 내게 말했지. 이 손자국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갖게 될 거라고 말이야. 정말요? 그럼 엄마 말만 믿으렴. 이렇게 요정이 만든 손자국은 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른 인상을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피 묻은 손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피 묻은 손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망치고 얼굴을 소름 끼치게 만든다고 떠들어댔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는 흠 하나 없이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쯤 있을 법한 일이므로 대개는 그 점이 없어졌으면 하는 정도였다. 에일머는 결혼한 후에야 자신도 바로 그런 남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그녀가 지금보다 덜 아름다웠더라면 그는 아마도 이 손자국에 애정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내 얼굴에 찍힌 반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결점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에일머는 아내와 행복한 순간만큼은 그 반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그것은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어 온갖 생각이나 감정을 무한한 고리로 연결시키곤 했다. 조지아나는
마침내 남편의 그런 눈길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에일머, 혹시 기억나요? 어젯밤에 이 흉측한 손자국이 꿈에 나오지 않던가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어. 하긴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모르지. 잠들기 전엔 그 반점에 대한 환상에 붙들려 있었으니까. 그럼 그런 꿈을 꾼 거네요. 끔찍한 꿈이었죠? 그쵸? 분명 제게 말했거든요. 이게 그녀의 심장에 들어있다. 우린 그걸 파내야만 해. 어, 이걸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보. 당신은 그 꿈을 기억해내야만 해요. 에일머는 그제야 간밤의 꿈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아내의 반점을 수술하려는 꿈이었다. 칼이 깊이 파고들수록 그 손자국도 깊어져 마침내는 그 작은 손이 조지아나의 심장을 쥐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때 에일머는 칼로 베어내든지 아니면 힘껏 비틀어서라도 그 손자국을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내의 말에 그는 문득 죄의식을 느꼈다. 진실이란 때로 잠이란 옷을 걸친 채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곤 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을 얼마나 강력히 지배할 수 있는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에일머, 이 치명적인 반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어쩌면 이걸 없애려다가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불구가 될지도 모르죠. 다시 묻는데 제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내 몸에 있던 이 손자국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조지아나, 나 역시 그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나는 그 반점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만약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도해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이 흉한 얼룩을 두려워하고 끔찍스러워 한다는 걸 난 내 인생을 내팽개치고 싶을 뿐이에요. 흉한 이 손자국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비참한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당신은 훌륭한 과학자예요. 그런 당신이 고작 이 작은 반점을 없애지 못하진 않겠죠? 사랑스러운 여보.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마. 나는 이미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었어. 조지아나, 나는 당신의 뺨을 다른 쪽처럼 흠없이 똑같이 만들 자신 있어. 게다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서 이 불완전한 부분을 고쳤을 때 그 성취감이 어떻겠어? 네, 그럼 됐어요. 그리고 에일머, 그 반점이 혹시 내 심장에 숨어 있더라도 나를 아낄 생각은 마세요. 이튿날 에일머는 아내에게 자신이 세운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수술에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조지아나 역시 수술을 잘 받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들은 에일머가 실험실로 사용하던 넓은 아파트를 거처로 삼아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그가 조지아나를 데리고 실험실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한기를 느끼고 벌벌 떨었다. 그리곤 곧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아미나답! 아미나답! 에일머는 급하게 조수 아미나답을 찾았다. 아파트 입구 쪽에서
키는 작지만 우람한 체격인 남자가 나타났다. 어서 침실 문을 열어. 그리고 정신이 나는 향 좀 가져오고 빨리. 네, 선생님. 침실을 나오며 조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 마이 갓. 만약 저 여자가 내 아내라면 반점을 없앨 생각 따위는 절대 안 할 텐데. 조지아나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에일머는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찬찬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불안해하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는 과학의 힘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오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맞다. 수술 받으러 왔었지.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 날 믿어주지 않아. 당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지 생각하면 정말 흥분된다고. 네, 믿을게요. 당신이 다시는 그런 반점을 볼 수 없기를 기도할게요. 반점을 볼 때마다 몸서리치던 당신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에일머는 조지아나를 수술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 재료와 땅에서 난 천연 재료들을 넣어둔 진열장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는 진열장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리곤 병에 든 액체는 향이 무척 부드럽지만 한번 스쳐가는 바람에도 온 나라를 향기로 덮을 만큼 효과가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라고 했다. 어머나,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생명수가 담긴 병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불로불사의 영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이건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독약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수명을 조절할 수도 있지. 약의 강도에 따라서는 수명을 몇 년씩 연장할 수도 있고 단숨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이런 끔찍한 약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 안 돼, 조지아나. 아직은 해로운 것보다 유익한 효능이 훨씬 많으니까. 잘 봐두라고. 이건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물 한 그릇에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죽은 깨들이 쉽게 없어진다니까. 그럼 내 뺨에도 이 약으로 씻어낼 거예요? 오, 아니야. 당신 같은 경우엔 피부 깊이 스며드는 치료제가 필요하지. 남편이 약을 조합하고 분석하는 동안 조지아나는 그의 과학 도서들을 뒤적였다. 그 중에서는 중세 철학자나 성직자의 작품들도 있었다. 그 속에서 조지아나가 가장 관심을 쏟은 것은 남편이 과학에 몰입하여 경험한 것들을 직접 기록해둔 큰 책이었다. 그것은 열정과 야심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의 역사이자 상징이었다. 조지아나는 그 기록을 읽고 나서 에일머를 존경하고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지만 신뢰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성취해낸 것은 많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것조차도 원래 목적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실패에 가까웠다. 거기에는 고달프게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결점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깊은 감동을 받은 조지아나가 책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남편이 다가왔다. 마법사의 책을 읽는 건 위험해.
조지아나, 전 이 책을 읽고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아, 이번 일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줘. 그때 가서 나를 존경해도 늦지 않아. 난 아직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말 말아요. 전 당신을 믿어요. 그래. 이제 우리의 격리 생활도 끝이야.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조지아나. 남편은 어린애처럼 즐거워하며 방을 나갔다. 조지아나는 그가 나가자마자 뒤를 쫓았다. 한두 시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증상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가다가 처음으로 실험실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안은 뭔지 모를 중압감과 질식할 것만 같은 실험가스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 유일하게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에일머의 모습이었다. 그는 시체처럼 창백한 낯빛에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가 조지아나를 격려할 때 보여주었던 활기차고 기쁨에 넘친 태도와는 한이하게 달랐다. 조심해, 아미나답. 조심하라고, 이 멍청아. 제발 조심해. 바보 같은 놈. 자,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돼. 그러면 끝장이라고. 저기 보세요, 선생님. 사모님이 오셨는데요. 뭐라고? 아니, 조지아나. 여길 왜 왔어? 왜?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온 거야? 당신은 치명적인 그 반점의 기운으로 지금 내일을 망치려는 거야? 안 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에일머, 정신 차려요. 당신이 날 못 믿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니 이 실험에 대한 불안을 제게 숨기고 있었군요. 여보, 제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제가 겁먹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두려움은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아니야, 조지아나.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제발 그냥 나가줘. 제발. 알겠어요. 하지만 에일머, 당신이 주는 약이라면 뭐든지 마실게요. 당신 손으로 건네주는 것이라면 독이라도 마실 수 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나의 고기 하나네요. 난 지금까지도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 몰랐구려. 하지만 숨긴 건 없어. 다만 당신 얼굴에 찍힌 손자국은 피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 몸속 깊이 박혀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이제 우리에겐 단 한 가지 방법만 남았어.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우린 파멸이야. 왜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말이야, 조지아나. 위험하기 때문이지. 위험하다고요? 진짜 위험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 끔찍한 표시가 내 얼굴에 계속 남아있는 거 말이에요. 없애버려요. 점을 없애달라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둘 다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하늘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사랑하는 조지아나, 이제 방으로 돌아가. 잠시 뒤면 모든 실험이 끝나거든. 방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가슴은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고귀한 사랑을 확인한 것이 몹시 기뻤다. 얼마나 흘렀을까.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그는 마치 불멸의 생명수처럼 보이는 투명한 액체를 크리스탈 병에 담아왔다. 에일머는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고 영혼을 긴장시키느라 그런 것처럼 보였다.
드디어 약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 나의 학문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에일머,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죽음의 반점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당신은 죽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약은 실패하지 않아. 일단 식물에 실험해 볼 테니 그 효과를 잘 살펴보자고. 아니, 증명해 보일 필요 없어요. 그 병 이리 주세요. 당신 명령이라면 기꺼이 따를게요. 그럼 한번 마셔보겠어? 당신의 영혼에 불완전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당신의 육체도 곧 모두 완벽해질 거야. 고마워요. 천국의 샘에서 떠온 생명수 같네요. 잘 모르겠지만 향긋한 냄새가 나고 맛도 좋았어요. 며칠 동안 저를 바싹 태우곤 했던 심한 갈증도 없어졌고, 여보, 저 이제 잠 좀 자야겠어요. 그녀는 곧 잠에 빠져들었다. 에일머는 지금 이 실험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사람처럼 잠든 아내의 곁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 대리석처럼 하얀 조지아나의 볼 위로 진하게 드러났던 붉은 손자국이 차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오, 세상에. 거의 없어졌잖아. 이제는 거의 알아볼 수도 없어. 성공이야, 성공. 혈색이 조금만 돌아와도 전혀 보이지 않을 거야. 결국 해낸 거야. 근데 조지아나 한 색이 너무 창백한데? 그가 창문 커튼을 열자 햇빛이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뺨을 비췄다. 그때 조수가 살며시 들어와 조지아나의 얼굴을 보고는 특유의 웃음소리를 참아 보였다. 그래, 성공이야. 바보 같은 자식. 이 얼간아. 넌 참 훌륭한 조수야. 물질과 영혼, 땅과 하늘 모두가 제 몫을 해주었어. 웃어라. 너는 웃을 자격이 충분해. 소란스러운 소리에 조지아나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남편이 거울을 들이밀자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한때 부부의 행복을 위협하던 진홍빛 손자국이 보일 듯 말 듯 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녀의 입가에도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담은 채 남편을 찾고 있었다. 나의 불쌍한 에일머. 불쌍하다니. 아니,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야. 실험은 성공했어. 당신은 이제 완전해졌단 말이야. 그래요, 여보. 당신은 아주 고결한 목표를 세웠고 훌륭하게 그걸 해냈어요. 그런 고귀하고 순수한 감정으로, 그런 감정으로 한 거니까 당신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잃었다고 해도 결코 후회하지 말아요. 에일머, 나의 사랑하는 에일머,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 운명의 손자국은 생명의 신비를 움켜쥐고 있었으며 천사 같은 그녀의 영혼을 육체와 연결시키는 고리였던 것이다. 반점의 흔적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그 유일한 표시가 뺨 위에서 사라지는 동시에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진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마침내 그녀의 영혼은 남편 곁에서 하늘로 날아갔다. 그때 어디선가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처열한 속세의 운명은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서 더 완벽한 것을 원하는 욕망을 짓밟고 저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에일머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천상에서와 같은 삶을 지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그처럼 허무하게 내팽개치지는 않았을 것이다.